마지막 6번째 팀 소울스 레볼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3번 소스 레볼루션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소스로 세상의 난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스 3번! 네, 웃음을 의도했으나 많은 웃음은 얻지 못했네요. 3번이 아니라 6번입니다. 문자 투표 번호는 6번입니다. 본 팀의 발표와 별표의 마무리와 함께 문자 투표가 모두 마감되니 윈도우스 폰 분야에서 한 팀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표를 한 표씩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팀 소울스 레볼루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지전문대학 출신의 소스 레볼루션입니다. 먼저 게임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팀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소스 레볼루션의 PM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허지훈 학생, 그리고 게임 디자인, 사운드를 맡고 있는 유재명 학생, 그리고 게임의 기획,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맡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이태코 학생,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로드킬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드킬은 갑자기 야생동물이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죽게 되고 운전자 역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일종의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도로에서 작은 새나 고양이들의 시체를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도로는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된 하나의 길입니다. 동물 역시 그들만의 길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로를 건설하여 동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 안에서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이 생태계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야생동물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뺏겨버리게 됩니다. 반으로 갈라진 생태계, 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도로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자신의 습성을 잊지 않은 동물들은 이 도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로드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팀 역시 로드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드킬을 접했을 때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로드킬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로드킬이 그저 운전에 방해가 되는 사고일 뿐일 수도 있지만 동물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 역시 입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 고속도로에 로드킬 방지 울타리를 설치한 후 매년 그 로드킬 횟수를 측정하여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닌 단순한 울타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드킬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 춘천 가는 고속도로에 로드킬 방지 울타리
설치 비율은 7%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 로드킬 횟수는 약 2,300여 회 정도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보다 동물들이 로드킬로부터 많이 보호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로드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의 동물들, 큰 크기의 포유류 혹은 손바닥만한 작은 새까지 많은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동물 역시 인간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로드킬을 주제로 만든 저희 게임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배고픈 캥거루 무리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때문에 쉽게 이동할 생각을 못하죠. 그 무리들 중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제로킬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로킬의 메인 화면입니다. 제로킬이 많이 일어나기로 알려진 호주를 배경으로 하였고요. 그로 캥거루가 저희의 메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5개 주를 테마로 하여 각각의 스테이지를 구성하였고, 각 스테이지는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과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각각 얻게 되죠. 이 조건들은 각 스테이지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게임 화면인데요. 게임 화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맨 윗줄은 상태바. 상태바의 처음에는 보유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 보유 금액으로 캥거루들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입니다. 만약 이 제한이 없다면 많은 돈으로 많은 시설물을 건설하여 캥거루를 고립시켜 캥거루를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개수 제한을 얻음으로 해서 쓸데없는 위치에 시설물을 짓지 않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게임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는 캥거루의 행복 지수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로드킬 횟수고요. 이 두 가지는 게임을 클리어하고 오버하는 조건에 사용됩니다. 로드킬 횟수 아래에 있는 저 작은 시계는 저희가 다른 타이쿤 게임과는 다른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타이쿤 게임과는 다르게 저희는 긴박함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넣었고요. 그 아래의 느낌표는 이 게임의 목표 수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게임 하단에 있는 메뉴바에는 시설물의 설치, 수리, 제거, 그리고 옵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의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설물을 살 수 있는 상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시설물의 종류를 고른 다음 바이 버튼으로 시설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시설물을 구입하려면 돈과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면 그에 맞는 캥거루의 행복지수가 필요합니다. 이 돈과 행복지수는 캥거루가 목표지로 설정한 과일나무에서 나오게 됩니다. 캥거루가 처음 생성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목표 지점인 과일나무로 도착을 하게 되면 과일나무는 그에 맞는 행복지수와 알맞는 금액을 제공해 줍니다. 이 시설물들로 캥거루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고율이 낮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종류의 표지판과 한 종류의 펜스 그리고 세 종류의 센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표지판은 같은 기능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차량이 도달하면 차량의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하지만 LED 표지판 같은 경우 그 범위가 일반 표지판보다는 넓게 되죠. 펜스의 경우 캥거루의 이동 경로를 막아 새로운 이동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만약 캥거루는 과일나무를 향해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끔 위험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저는 펜스 하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캥거루가 이보다 덜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의 센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 기둥 옆에 붙어 있는 센서에 캥거루가 접근을 하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 저희는 잠시나마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빛 센서 역시 주변에 캥거루가 접근을 할 경우 불이 켜지면 일정 범위 안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등보단 범위가 더 좁죠. 소리 센서의 경우 빛 센서와는 다르게 차량 접근 시 캥거루를 잠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의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저희 게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죄송한데 불 좀 무대 꺼주시면 라이트 좀 감사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소스 레볼루션의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게임의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죠. 스타트와 옵션 버튼이 보이는데요. 옵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옵션 버튼으로는 BGM과 효과음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볼륨의 수치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스타트를 눌러서 스테이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너무 밝은데 각 주마다 특징이 있고요. 맵의 구성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난이도는 처음 보유할 수 있는 금액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 그리고 목표치의 상향 조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한 후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일정한 범위에서 생성되는 캥거루는 생성과 동시에 과일나무라는 목적지를 향해 최단 거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캥거루가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로드킬을 당하게 되고요. 그 횟수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보다 많은 캥거루를 등장하게 했습니다.
그럼 로드킬을 당하는 걸 보기에 한번 죽여볼까요?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죠. 로드킬을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보셨듯이 저희는 잔인하지 않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인접한 곳에 캥거루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시설물을 설치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한번 차량을 통제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 표지판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빨간 지점은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요. 이 범위 안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의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차량이 확실히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세 마리는 안전하게 길을 건넙니다. 일반 표지판이 그 빨간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노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에는 시설물이 재기능을 할 수 없고요. 수리 버튼을 통해 수리를 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통해 지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캥거루들이 과일나무에 도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캥거루들이 도착했는데요. 또 생각보다 많은 캥거루들이 죽었습니다. 저 하트 모양의 알통을 먹으면 행복 지수가 일씩 증가하고요. 돈을 먹게 되면 보유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캥거루가 안전하게 도착할 시 1의 행복 지수와 일정 금액의 보유량이 제공됩니다. 제 설명이 너무 느려서 게임의 제한 시간 내에 모든 걸 표현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저희의 로고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스테이지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이 스테이지는 이 맵을 개발한 한 번도 클리어해 보지 못한 그런 난이도입니다. 한번 캥거루의 이동 경로를 물타리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물타리는 특정 적용 범위가 없고요. 건설되는 그 해당 픽셀에만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번 저 타이머 밑에 있는 빨간색 느낌표를 좀 눌러보겠습니다. 이는 게임의 목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10 이상의 행복 지수와 20 미만의 로드킬 횟수를 제한 시간 내에 도달하면 클리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바로 실패겠죠. 저렇게 캥거루가 최단 거리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서 있는 저 도로를 지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의 울타리로 캥거루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요. 이로써 캥거루는 보다 좋은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메뉴의 삭제 버튼 옆에는 역시 메인 화면에서와 마찬가지로 BGM과
효과음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한번 BGM을 꺼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의 시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게임의 긴박감과 다른 그 느린 설명이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팀이었던 솔스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게임 디자인 글로벌 컴피티션의 그 폰 게임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2차 라운드 때 본인들이 준비가 부족하여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갖고 있던 꿈과 시간들을 헛되이 보이지 않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가져온 것에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그 솔스 레볼루션의 발표를 마치고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심사위원단 박창주입니다. 그 게임 재밌게 봤고요. 그 앞에 팀에서 같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는 기부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기 써있는 거 보면 IT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써있는데 예를 들어 안에서 게임하는 거 말고 기부라든지 그런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 게임을 통해서 로드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충분히 로드킬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캥거루를 보셨나요? 실제로?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뒤에서 보면 돼지 같고요. 앞에서 보니까 여우 같아요. 근데 거기 표지판은 또 이렇게 캥거루처럼 잘 그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상당히 재밌으니까 예. 캐릭터를 캥거루처럼 좀 만드시고 뛰는 걸 더 뛰게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촌철과 같은 시죠. 저도 캥거루가 왜 안 뛰고 저러고 걸어다니나. 네. 그 로드킬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버브리지로 이게 생태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예. 저희가 처음에는 그 에코 브릿지를 집어 넣었는데 구현이 좀 어렵고 버그가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지금은 구현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중간에 질문. 네. 뒤쪽 질문을 받고 요 앞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잠깐 저 뒤에 먼저. 네. 네. 게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수정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까 펜스 설치할 때요. 그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버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공사 중일 때는 캥거루가 못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 할 때만 캥거루가 못 지나가게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버그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BGM에 로드킬 했을 때 캥거루가 깔리는 소리를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린 학생과 여성을 겨냥했기 때문에 잔인한 소리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인데요. 이 네. 게임에서 맵 에디터 기능을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맵 에디터 기능을 넣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방안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 있나요? 예,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은 허지웅 군이.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 맵 에디터를 만들고자 의견을 냈어요. 제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구현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일단은 시험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정한 맵을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맵 에디터가 거의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맵을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심사위원단의 대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주제가 이게 동물 보호 아주 중요한 코드인데 지금 이 게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캥거루를 이제 보호하는 건데 제가 그 호주에 잠깐 살았는데 그 살 때 이렇게 보면요 캥거루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리고 너무 번식한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또 지방 정부에서 이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캥거루의 수를 조절하는 이런 그 정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킬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막 캥거루 보호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자동차가 상하고 그 교통사고로 이제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이런 것도 막는 이제 복합적인 이런 정책인데 오히려 그 보호하려는 동물이 이 사람들하고 가까운 이런 그 애완동물이나 다른 종류의 동물로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본선에서 시드니에서 이게 할 경우에 한쪽에 그 나라 로컬 사정에서 쓰는 정책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벌써 한 2, 3년 전 얘기니까요. 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홍도가 있을는지 이 보호할 동물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겠느냐. 예,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예. 네. 참고로 유엔의 한국협회 조창범 대사님께서는 전 호주 대사관이셨습니다. 반드시 팀들이 가긴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